이 분야에서 가장 학구적인 대가들은 이 스테판 페레노드 박사, 스테판 페레노드 박사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오늘 이번에 캘리포니아 주정부 허가를 받아가지고 비트코인 과학연구소를 세운 지오바니 박사, 지오바니 산토스타시, 이분은 비트코인의 성장 엔진인 비트코인 몇 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죠. 이 두 분이 최신 인터뷰가 실렸네요. 최신 인터뷰가 지오바니와 스테파니 박사가 함께 참여하는 비트코인 물리학.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이거를 여러분 본 사람이 몇 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미국 여러분들의 교육받은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난도 지식을 여러분들이 흡수하는 기회를 갖고 있는 거죠. 이 두 분이 이제 나눈 대화를 많이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인터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인 거죠. One of the most intelligent BC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가장 지적인 그런 비트코인 분석가의 인터뷰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에 대해서 저는 참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딱 한 분이 댓글을 남겨놨네요. 이번에 가졌던 여러분 인터뷰는 비트코인 피직스라는 인터뷰입니다. 내용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세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비트코인 물리학 1, 비트코인 물리학 2, 비트코인 물리학 3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동안 드렸던 내용들이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지만 생생하게 두 분 대화를 통해서 한 번 더 중요한 비트코인 투자의 핵심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을 여러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을 복잡계로 보고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비트코인 특성은 자기 생산적 특성, 오토포ie틱, 생명체와 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동일한 패턴이 사이클이 시간이 길어지는 로그 주기적 버블 및 트로프 현상을 통해 시작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복잡계입니다. 복잡계. 생명과 같은 겁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고정된 프로토콜, 발행자 부재, 난이도 조정 등을 통해 스스로 규칙을 설정하고 구조를 생성하며 유지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비트코인은 타율적 시스템이 아니고 자기 생성적 네트워크입니다. 오토포ie틱,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인터뷰 내용이 이렇게 복잡한 겁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보시죠.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서 복잡한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비트코인의 특성인 자기 생산적 유지 능력, 오토포ie틱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엔비디아 주식은 그냥 사면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뭐 공부를 많이 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캘리포니아 주정부 허가를 얻어가지고 과학적 비트코인 연구소가 출발한 겁니다. 비트코인을 경제학, 물리학, 에너지,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이 융합된 복잡계 시스템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만이 아니고 송금 수단만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될 복잡한 시스템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방송을 열심히 들으셨으면 다 알고 있는 것을 오늘 실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핵심 개념이 자기 복제 능력, 자기 생산 능력, 자기 생선 능력입니다. 오토포이에시스, 오토포ie틱, 자기 복제 능력입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생성하고 유지하며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외부 입력은 존재하지만 모든 규칙 설정과 구조 형성은 내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포에 개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오묘하고 특별하고 대단한 그런 자산인 거죠. 그러나 달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 위원회가 결정하면 달러 발행량을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타율적 재산이라고 하죠. 엘로포ie틱인 거죠. 두 가지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방송에서는 유별나게 엔비디아 주식은 많이 다루지 않고 왜 비트코인만 그렇게 집중력을 다루냐. 내가 이더리움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을 좀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이더리움이나 여러분들 엔비디아나 전부가 다 타율적 자산이기 때문에 깊게 공부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디지털 생명체인 거죠. 디지털 유기체.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비트코인 가격이 빠졌을 때도 담대하게 이름 기다릴 수가 있고 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자기 생산 능력은 어떻게 충족되는가. 일단 고정된 프로토콜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발행 주체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이더리움하고 다른 거죠. 그리고 재단이 부재한 겁니다. 뭐 많이 가진 데도 없는 겁니다. 자기 복제의 모든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이런 연산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작업 증명 방식을 사용하여 전지구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가치에 따라 보안이 확장됩니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채굴을 위해서 더 많은 연산 자원이 도입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안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보안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더 신뢰를 받기 때문에 또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더 많은 연산 자원이 투입되게 되면 더 많은 채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워져 가지고 같은 시간에 채굴을 덜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난이도 조정은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고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기 복제 능력의 중요성. 비트코인이 다른 네트워크 기술 및 암호화폐 기술과 차별화되는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한국인들이 유별나게 좋아하는 이더리움이나 리플이나 이런 것들이 다 타율적 시스템인 거죠. 네트워크 행동은 자기 복제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고정된 규칙 세트와 게임 이론적 인센티브, 내재적 자기 생산 루프를 통해서 작동합니다. 네트워크 행동의 4가지 내부 루프, 원장, 레저, 블록체인 연결과 해싱 검증을 통해 반복적으로 검증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새로운 해시 파워를 위하여 네트워크 보안이 강화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해시레이트, 난이도 조정, 블록 시간, 채굴 및 발행 인센티브에 이어지는 폐쇄 루프도 존재하고 난이도 조정은 시스템 동기화 실패를 방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전부가 안에서 다 돌아가는 거죠.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완전한 자기 복제 능력을 갖춘 것이 아니라 잠재력을 갖고 성숙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이름 성장 기울기, 파워 법칙의 기울기, 맥법칙 지수라고 하죠. 파워 법칙의 기울기를 통해 성숙 과정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과 2025년 사이에는 좀 파워 법칙 지수가 크게 바뀌죠. 2016년 이후에 굉장히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온스당 금 가격으로 나누게 되면은 대개 기울기가 5.25에서 6 사이에 유지가 되죠. 5.25에서 6 사이에. 그것은 성장 구조가 대단히 안정화됐다는 겁니다. 안정화된 이후에도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지만 파워 법칙의 지속성은 해치지는 않습니다. 중장기 비트코인의 성장 궤적이나 가격을 예상 가능한 거죠. 내부에 성장 메커니즘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그동안 한 내용을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물리학 2. 스테판 박사하고 지오바니 박사가 가졌던 여러분 인터뷰를 오늘 3부로 여러분들 나누어 가지고 한 번 더 정리하는 겁니다. 참조로 이 지오바니 박사는 멱법칙을 찾아낸 가장 최초 인물입니다. 이 여러분들 이 귀한 인터뷰의 가치를 미국인들도 잘 모르는 겁니다. 피직스 오브 비트코인. 비트코인 가격은 장기적으로 수학적 공식인 파워 법칙을 따라 우상향합니다. 몇 법칙을 따라 우상향하죠. 기울기는 5.8성 탄생 일수의 5.8성 정도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정한 주기로 파도처럼 출리기는 로그 주기성이라는 특징을 보입니다. 사이클을 타는 거죠. 그냥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쭉 올라가는 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사이클이 저점 상승 고점 하락 바닥 이 사이클이 계속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바닥 시기는 약 60% 정도 하락했을 때 나타납니다. 다음번 큰 바닥은 28년 후인 2037년 무렵으로 예측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비트코인의 덩치가 커질수록 규모가 커질수록 생명체의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것처럼 가격 변동의 속도가 점점점 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클 바닥 상승 정점 하락 바닥 이 한 사이클이 점점점점 이렇게 늘어지는 겁니다. 길어지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다음 가격 고점은 모델상 2028년 무렵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이 시스템을 더 크고 느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여러분 27년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수정된 이야기를 하시네요. 시중에 풀린 돈 유동성보다는 현재 금융시장의 긴장 상태를 나타내는 금융조건지수가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을 더 잘 설명해 줍니다. 현재 가격이 모델의 예측치보다 다소 낮아 겨울 같은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비트코인 특유의 회복력을 통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봅니다. 최신 이야기를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파워 법칙에 뭐 딴 것보다는 여러분들 그냥 사이클의 정점 사이도 일정한 규칙을 찾아갈 수 있고 저점 사이도 일정한 규칙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점 간의 로그 주기성 간격 파라미터는 평균 2.01 그다음에 고점 사이 여러분들 로그 주기성 간격 파라미터는 2.07 람다라고 하죠. 그게 여러분 람다가 1일 때는 동일한 패턴이 동일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람다가 2라는 것은 이런 무슨 뜻이죠? 시간이 2배씩 늘어나는 겁니다. 전 사이클보다. 시간 스케일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현재의 저점 위에 다음 주요 저점은 28년 후인 2037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이 여러분들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분 말씀이. 현재 금융 상황 지수는 마이너스로 완화적인 상태를 나타내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미래 긴축 가능성이나 심리적 요인으로 해서 모델보다 낮은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를 내가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몇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매우 긴 시간 스케일 수십 년 파워 법칙이 지배적입니다. 설명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겁니다. 수년 중간 시간 스케일은 로그 주기성 모델이 적용됩니다. 사이클이 점점 길어지는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투자해가 돈을 벌겠다. 그럼 금융 조건 또는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과학적인 분석이 가능한 것은 생명체처럼 이렇게 자기 생산적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비트코인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동이 느려지는 현상으로 해석됩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커지면서 동물이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것처럼 동일한 사이클이 시간이 길어지는 식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로그 주기적 시간 이렇게 부르죠. 새로운 자본 계층의 유입이 시스템의 불연속적 스케일 불변성을 이야기하며 이것은 로그 주기적 거품을 생성합니다. 이런 불연속적 스케일 불변성, 다른 말로 하면 이산 스케일 불변성,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discrete scale invariance,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비트코인은 해바라기 여러분들 해바라기 꽃씨들이 이런 발전하는 것처럼 또 동일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동일한 사이클이. 그런데 사이클 이름 길이가 길어진다는 거죠. 람다가 2니까 2배씩 늘어난다는 겁니다. 로그 주기성 모델은 2028년 무렵 다음 피크를 예측하며 위상을 고려하게 되면 2028년으로 조정됩니다. 원래 2027년 5월 정도가 이런 피크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의견을 수정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여기 보시죠. 그 관련 내용을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풀이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각 진동수는 8.6363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로그 주기성을 띠기 때문에 람다 매개수의 경우는 2.07로 변환이 됩니다. 위상이 존재합니다. 그 위상은 약 70도에 75도도 상쇄됩니다. 단순히 주기성만 놓고 본다면 다음 고점은 27전 중반에 발생하지만 여기에 위상값을 적용하게 되면 2028년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죠? 예. 그런데 돈이 많이 유입되고 탄생일수가 길어진다 해가지고 사이클의 근본 속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간 자금이 유입이 되더라도 비트코인의 전반적인 스케일 법칙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인베리언스 그다음에 시간을 두고 디스크리트 스케일 인베리언스 이 개념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뭐 이런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현재 상황은 완전한 겨울이 아니며 상승세도 아니지만 하락폭을 고려하게 되면 50%를 더하면 겨울에 해당합니다. 겨울이 길지 않을 수 있으며 파워 법칙으로 빠르게 복원력 회복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물리학 3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스테판 박사는 참 실력 있는 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논문을 발표했으니까 계속 논문만 쓰시는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발표한 내용을 오늘 또 3부작으로 나누어 가지고 비트코인은 지난 16년 동안 파워 법칙, 멱 법칙이라는 일관된 수학적 규칙을 따라 성장해 왔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단순히 무작위 랜덤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탄생 일수에 따라 예측 가능한 궤도를 그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분포는 정규 분포, 일반적인 통계와 달리 양극단의 큰 변화가 자주 일어난 두꺼운 꼬리 형태를 띱니다. 이것은 비트코인 자산 자체가 큰 폭동이나 폭락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통계 분석에 따른 비트코인의 행동 패턴은 2016년 이래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추세를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탄생 이후에 17살인 비트코인이 앞으로 100배 더 성장하기를 원하게 되면 8.5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 과정에서 50% 수준의 큰 하락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과 적절한 투자 공급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비트코인은 금이나 은, 달러와 관계에서 모두 이 법칙을 따릅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금 가격으로 나누고 비트코인 가격을 은 가격으로 나누고 비트코인을 달러로 나누어도 전부 다 맥 법칙을 다 따르는 겁니다.
단기적인 거품이나 하락장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추세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 투자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여러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진동하며 성장한 하나의 살아있는 수학적 시스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비트코인의 중장기 추세선은 몇 법칙을 따라 예상이 가능합니다. 우상향 직선입니다. 거기서 공정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파동을 보입니다. 위로 아래로 이런 진동이 보이게 돼요. 그거는 로그 주기적 시간 개념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가격에 대해서 크게 일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파워 법칙 모델 지오바니 박사가 발견하고 그다음에 스테판 박사가 발전시킨 이 파월로 몇 법칙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탄생 일수에 비례하는 거죠. 대략 5.8 제곱만큼 비례하는 겁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격 변화율을 정규화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 단위가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과 나머지를 모두 다 로그 함수로 로그로 바꾸게 됩니다. 정규화된 로그 수익률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률은 비트코인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 결정적 요소와 무작위적 요소로 나누가 있습니다. 메인 엔진이 있고 보조 엔진이 있는 겁니다. 메인 엔진은 맥 법칙을 따로 보조 엔진은 유동성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선을 따라 가지고 파동이 있는 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추세선을 따라 가지고요. 네. 정규화된 로그 수익률은 로그 값을 취한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평균적으로 5.9를 중심으로 대칭적인 분포를 보이고 이것은 비트코인이 파워 법칙을 따른다는 독립적인 검증이 됩니다. 평균값이 5.9인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분 꼬리가 두터운 그런 분포도가 나오기 때문에 폭락과 폭등이 심한 자산인 겁니다. 다음에 정규 분포 가우시안 분표와 달리 비트코인의 분표는 매우 두꺼운 꼬리를 가집니다. 극단적인 값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변동성이 크고 그 변동성을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는 10%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못을 박는 겁니다. 예. 정규화된 로그 수익률은 비트코인 역사 전체에 걸쳐서 안정적인 분포를 유지하고 이것은 비트코인 통계적 행동이 변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2015년까지 이러면 좀 요동쳤고 2016년부터 시작해서 이러면 2025년까지 비트코인 가격 성장률을 뜻하는 몇 법칙 지수 기울기는 대개 5에서 6 사이에 대부분 변동이 없는 겁니다. 2017년 이후 분포의 모양과 폭은 유사하게 유지되어 비트코인의 통계적 행동이 안정적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면은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이게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파워 법칙에 따르면 현재 시점 17시에서 100배 상승을 위해서는 8.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10배 더 성장하려면 1000배가 되죠. 그러면 8.5년보다 더 걸리겠죠. 50% 하락 같은 큰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인내심과 포지션 규모 조절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스테판 박사가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10배 수익을 얻기 위해 장기 보유할 의향이 있는지 그게 얼마나 걸릴지 비트코인 현재 나이를 반으로 나누면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7살입니다. 10배 수익률을 얻으려면 8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7년에 다음 사이클이 여러분들 진행되는 데는 50%씩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금욕적이고 인내심이 있으면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다면 파워 법칙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대략 8년 반 안에 10배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금으로 나누게 되면은 5.3에 비례해서 여러분들 증가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은으로 나누면은 상승 곡선의 기울기가 5.7승입니다. 비트코인을 달러로 나누면은 상승 곡선의 기울기가 5.7 정도 됩니다. 모두 다 맥법칙을 따르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장기 투자하시면 뭐 크게 고민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마지막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께서 이렇게 이런 분석 자료를 올린 겁니다. 분석 자료를. 이 분석 자료 이름 뭔가 하니까 스케일 코이피션트하고 그다음에 R 스퀘어를 여러분들 한 분이 이분이 스미스톤 위스라는 좋은 글을 자주 쓰시는 분이 글을 올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단 그래프는 비트코인 시간 경과에 따라 얼마나 빠르게 상승한지 상승 곡선의 기울기입니다. 상승 곡선의 기울기. 비트코인 맥법칙 지수입니다. 대개 여러분들 5점 몇 프로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2016년부터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산적 자산의 성장 구조가 상당히 안정화됐다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R 스퀘어. 여러분 R 스퀘어가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결정 개수입니다.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모델이 설명을 얼마나 더 잘하냐. R 스퀘어가 0.96이라는 것은 96%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맥법칙을 가지려면 96%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거의 변동이 없죠.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투자했으면 가격이 좀 내려간 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더 싸게 샀으면 조금 더 돈을 벌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걱정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원래 비트코인 가격 10% 자기 금융자산에 10% 투자할 때 분명히 우리가 못을 박은 것이 10년 이상 정도 투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를 보면 뭡니까? 아, 비트코인의 중장기 성장 추세가 탄생 일수의 5.8성 정도 성장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네. 두 번째 뭡니까? 맥법칙이라는 그런 모델이 비트코인 가격의 96%를 설명하거나 96%를 설명할 수도 있겠구나.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한 모델이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스미스톤 님이 비트코인의 전체 생애 주기 동안 통계적 분석을 행한 동안 모델의 상관관계가 시간이 갈수록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초기는 아니었지만 설명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만큼 모델을 가지고 중장기 비트코인 가격을 예상 가능하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최근 가격이 20% 하락했음에 불구하고 결정 개수가 올해 0.96을 돌파해 전례 없는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맥법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여러분들 가격이 변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스미스톤 님의 글을 보고 여기에 스테판 박사가 코멘트를 남긴 겁니다. 코멘트를. 이 차트는 지난 10년 동안 비트코인의 파워 법칙이 얼마나 확고하게 자라잡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자료 중 하나입니다. 비트코인은 스스로를 생성하고 유지하며 통제하는 자기 복제 능력, 자기 생산 능력, 오토포이에시스가 외부 충격이 더 강해지는 안티프레질 특성이 시스템 내부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나 다른 화폐 기술, 다른 자산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자산은 엘로포이에틱 타율적 자산인 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생성되고 관리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을 착하게 여러분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담대하게 여러분 투자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용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테판 박사의 코멘트는 짧은 글이라도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죠. 왜냐하면은 이분만큼 여러분들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은 없으니까
비트코인은 자기 규제적이고 스스로 생성하고 유지한 자기 복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척도불변의 파워 법칙을 방식되는 이유입니다. Discrete Scale Invariance, 이산적 스케일 불변성. 사이클은 스케일이 커지면서 여러분들 동일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 역시 고도로 자율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잘 규제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명확성을 유지합니다. 저는 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가격도 쳐다보지도 않고 가끔 여러분들 쳐다보죠.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들은 고도로 자율 규제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오를 거니까. 여기 여러분들 보면은 1인당 에너지 사용하고 국민의 여러분들 1인당 국민소득하고 몇 법칙이 작용되네요. 기울기는 1인당 에너지 소비액의 3분의 2승이네요. 여기 1인당 GDP를 Y, 1인당 에너지 소비를 X축에 놓고 나면은 아주 완만한 속도로 증가하네요. 3분의 2승.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준비해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